자, 그래서 한번 샘플을 좀 볼까요? 이거는 재작년에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된 아이템 사업 계획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앱을 개발하는 건데, 뭐, 이 아이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다만, 여긴 예창이라서 실제로 이분은 개발도 아직 안 했어요. 그냥 아이디어 수준인데, 실제로 개발이 된 것처럼 포토샵을 통해서 실사례 화면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다 지금 실제로 개발된 화면이 아니고, 사실은 그거 요즘 포토샵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럼으로써 이 이미지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친절한, 혼자서 상상해야 되는 그 어려움이 아니라 예창이고 개발도 안 했지만 이런 실사례 화면을 통해서 아하, 친절하게 우리 아이템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긴 줄보다, 설명보다 이 몇 장의 이미지가 더 직관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니까 그런 거를 활용하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뭐 그렇게 대단하게 기교가 들어간 사업 계획서 아니죠, 그죠? 몇 장만 봐도. 근데 이분은 많이 이렇게 사용법이라든가 뭐 이런 걸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컨설팅 해드린 업체인데 이분은 이제 특히 뭘 많이 제 컨설팅을 하셨냐면 뒤에 첨부 참조 자료, 여기서부터는 참조예요. 그러니까 그 첨부예요, 첨부. 첨부는 15페이지라고 했던 그 분량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서 예외적으로 벗어납니다. 첨부를 20, 30페이지 첨부를 붙였다고 해서 결집개설이 있지 않고 차라리 야, 참 노력을 많이 한 업체다. 성의껏 열심히 어필하려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했구나라고 되려 칭찬받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 정부에서 결정한 가이드의 분량을 지키면서도 그 안에 이런 걸 다 넣다 보면 분량이 많아지니까 이런 걸 다 또 계속 넣고, 이거는 이제 제 어떤 컨설팅으로 했던 것이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선 챕터에서 말씀드렸던 명분에서 매출이 있었죠. 매출, 사업화, 사업성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성이 즉 여기는 개발도 안 한 예비 창업의 아이템이잖아요. 아이디어 아이템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업이 잘 될까라는 고민은 심사위원이 계속하게 됩니다. 근데 구매 의향서라는 것을 통해서 심사위원들의 어떤 그 고민을 덜어주는 방식을 썼습니다. 구매 의향서를 이분은 20장을 제출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잘 팔릴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이 매출 부분을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러면 이분이 이게 개발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저희한테 이 아이템을 살 생각이 있어요라고 예상 구매 고객들을 찾아다니면서 고객이 이렇게 이런 아이템 제가 개발할 텐데요, 사시겠어요라고 물어서 다 사인을 받아왔어요. 근데 이거 법적 효력 전혀 없거든요. 발주서도 아니고 계약서도 아니고 구매 의향서예요. 근데 여기 보면 개발 완료 시 자기네 제품 상자에 적용해서 수출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작성하신 사인하신 분이 쓴 건지 그분이 써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만든 건지 몰라도 이런 걸 통해서 첫 번째는 의욕적이구나. 발로 뛰었구나. 그 다음에 구매자가 사준다고 하네. 약간 이와 좀 유사한 사례로 저 같은 경우는 쿠팡이나 이렇게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 댓글이 좀 많은 것을 사요. 그게 뭐냐면 약간 이런 효과예요. 남들이 사는구나. 나도 사면, 근데 남들이 하나도 안 사고 이런 아이템에 대해서는 별로 나도 막 구매 의향이 없는 것처럼
여기도 마냥 이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이런 대상 고객들이 사준다고 하네? 약간 짜고 치는 고습이었다고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라도 심사위원은 안도를 하고 안심을 하고 선정하는데 점수를 더 줄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얼마나 상세하고 친절한지에 대한 문서죠. 사업 추진 일정만 보시더라도 보시죠? 아주 상세합니다. 여기 글이 많은 편이긴 한데 되게 상세하고 리얼하다. 현장감이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문서예요.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